대화는 당신이 배울 수 있는 기술이다. 그건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거나 타이핑을 배우는 것과 같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연습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당신은 삶의 모든 부분의 질을 급격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오늘은 하버드 100년 전통 말하기 수업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일찍부터 말의 힘이 곧 돈이나 원자폭탄과 같이 세계 3대 위력에 속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은 상황과 상대에 따라 말의 위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왔습니다. 처음 읽어드린 문장처럼 말하기도 연습을 통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말하기 실력이 더 나아지길 바라면서 낭독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제4장 망설이지 말고 자신을 이야기하라 중 몇 개의 쪽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42쪽. 말투와 이미지는 갈고 닦을수록 좋다. 주버트 교수는 사람들이 직접 대면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를 찾아 7, 38, 55 법칙을 발표했다. 말의 전달에 대한 연구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소다. 55%는 외모, 옷차림, 태도, 바디랭귀지, 표정 등과 같은 비언어, 38%는 말을 하는 말투, 목소리의 표현 방식, 발음 등의 목소리, 7%는 말의 내용. 주버트는 만약 38%의 말투에서 실점하면 소통의 효과가 크게 감소된다고 말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말투 속에서 동시에 세 가지 정보를 얻어낸다. 이는 상대방의 성격, 정서, 분위기이다. 하버드 대학 언어 전문가인 첼은 목소리로 정보를 전달하는 법을 가르친다. 어느 날 첼이 모 회사 고객센터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리광을 부리는 말투를 사용하는 여학생이 물었다. 제 동료는 매일 많은 전화를 처리하는데 저는 왜 통화가 늘 길어지고 고객이 전화를 끊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첼이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는 웃으며 말했다. 입장을 바꿔서 제가 고객이어도 전화를 끊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당신의 목소리는 아주 가볍고 말할 때 음을 길게 끌고 모든 문장의 끝을 올리네요. 이런 요소들이 합쳐지면 장난을 치고 싶은 느낌을 줘서 당연히 남자 고객들이 전화를 끊기 아쉬워할 것 같아요. 목소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큰 마력이 있어서 목표를 설정하고 맞는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자신의 성격과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화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듣는 이는 자연스럽게 심리적 방어막을 허무며 경청할 것이다. 당신이 목소리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 당신의 대화 목표가 설득이든 설명이든 혹은 오락이든 쉽게 상대방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목소리 강약을 조절해라. 모든 사람의 음역 범위는 적응력이 좋아서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 갑자기 큰 소리를 낸다거나 우렁찬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갑자기 볼륨을 낮춘다거나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대화 과정에서 소리의 울림과 볼륨은 그 힘과 강도가 적절해야 하고 다양하게 변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효과적인 소통을 하려면 자신의 성량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서 대화 내용에 따라 가장 적절한 음량을 찾아내야 한다. 음량을 높여야 하는 경우, 대중을 향해 말할 때, 주위에 소음이 있을 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때,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취하게끔 격려할 때,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고 싶을 때, 음량을 낮춰야 하는 경우, 조용한 환경에 있을 때,
사적인 비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상대방을 위로하거나 설득할 때, 목소리 음질에 신경 써라. 음질은 당신의 발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신 목소리는 감정의 색채를 토로해내는 도구로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긍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목소리에 함축된 에너지를 느껴야 당신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목소리의 질량을 통해 당신과 청중 혹은 대화 상대 간의 관계 기조를 실질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당신의 목소리에 비음이 짙다거나 호흡이 불안정하거나 귀를 찌른다거나 활력이 없으면 그 부분을 반드시 노력해서 바꿔야 한다. 당신의 목소리가 맑고 감미롭고 감정의 색채가 풍부하게 들릴수록 상대는 당신에게 굳건한 신뢰를 보낸다. 말하기 속도의 리듬을 넣어라. 말하는 속도는 그 사람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사고방식, 행동 표현, 생활 환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도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 말을 너무 빨리 하거나 너무 느리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두 종류의 방식은 발음을 파괴하고 음의 높낮이 변화를 제한하기 때문에 대화 질량을 변형시키는 원인이 된다. 가장 효과적인 말의 속도는 분당 120자에서 160자를 말하는 것이다. 편한 마음으로 말의 속도를 이 범주 안에서 유지해야 한다. 말하기 속도를 바꾸는 것은 감정과 정서의 변화를 반영하는데 중요한 것은 상대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의 강약을 조절하면 전달력이 좋아진다. 사람이 말하는 방식은 음표와 같다. 우수한 대화 능력이 있는 사람은 25가지의 서로 다른 톤을 사용하여 생동감과 의미를 전달한다. 반면에 대화 중에 한 가지 톤만 사용하면 듣는 사람은 금방 단조로움을 느끼고 딴 생각을 하게 되거나 따분함을 느끼게 된다. 발상의 다양성은 목소리로 흡입력, 흥분,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음의 높낮이, 음량, 퍼즐을 조절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목소리 톤의 고저 장단을 조절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 좋다. 강조해야 할 글자의 음을 높이면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싶은지 알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말을 할 때 활용하는 톤은 보통 우리 자신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 목소리 톤의 변화는 다른 사람의 반응에 깊이 영향을 준다. 이 사실을 빨리 인식한다면 상대에게 더 나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148쪽. 질문이 정확하면 대답하는 사람이 좋아한다. 질문과 대답은 교류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좋은 질문은 질문하는 사람과 대답하는 사람 모두에게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준다. CNN의 유명한 앵커 레리 킹은 자신이 인터뷰했던 5만여 명의 정계 인사나 스타들의 성공담을 종합하여 이렇게 말했다. 저는 질문을 하고 나서 상대방의 대답을 듣고 나면 계속 이어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질문하는 능력도 말하기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요소다. 하버드 대학 인력자원발전센터의 교수 마이클 마크바트는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은 대화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할 기회를 찾고 이를 통해 상대방을 격려하고 창의력을 개발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했다. 교류하는 중에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하기 욕구를 높일 수 있을 뿐더러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질문의 목적은 단순히 정보나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감정을 변화시키거나 상대방의 즐거움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여야 한다. 마크바트 교수는 소통을 하는 중에는 불행함을 떠올리게 하는 화제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일상적인 교류에서 올바른 질문을 해야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전문적인 대답을 원한다면 전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고, 자세한 대답을 원한다면 자세한 질문을 던져야 하고, 즐거운 대답을 원한다면 긍정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질문을 잘하기 위한 방법 첫 번째, 당신의 질문이 꼭 필요한지를 확인하라. 두 번째, 질문을 자세하게 하라. 세 번째,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질문만 해라. 네 번째, 말하고 싶은 것을 질문하라. 154쪽, 최소한의 말에 최대한의 의미를 담아라. 간결하고 명쾌한 언어는 복잡하고 긴 연설보다 흡입력이 뛰어나다. 이는 말하는 사람이 문제를 빠르고 깊게 분석한다는 사실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높은 인지 능력과 사고 능력의 표현이기도 하며,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낙관적이며 대범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증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간결한 말에 많은 뜻을 담아내는 것을 좋아한다. 하버드 대학 출신의 소통 전문가 닉 모건은 말을 간결하게 한다는 것은 간단 명료한 말로 그들의 진심이나 진짜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의 성격이나 영향력도 말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가 존경했던 사람은 처칠이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에 맞섰던 영국이 번번이 패배하자 전 국민의 마음이 흔들리고 군인들의 사기도 떨어지게 되었다.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은 나라의 앞날을 위해 군사들의 사기를 돋을 수 있는 연설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군모를 쓴 처칠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강단 위로 올라갔다. 그는 군모를 벗어 강단 위에 올려놓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눈앞에 선 군사들을 훑어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다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군사들을 훑어보고는 말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온 부대가 지죽은 듯 조용했고 처칠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쳤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때 모든 군인은 흥분하여 한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포옹하는 소리가 온 부대를 뒤덮었다. 그 후 영국군은 전장에서 잇따라 승리를 거뒀다. 이는 처칠의 가장 유명한 연설이다. 가장 적은 단어로 가장 큰 힘을 발휘했으며 묵직하고 깊은 의미를 전달했다. 모건은 당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다면 간결한 말로 적절하게 하라고 했다. 간결한 말하기 방식을 활용하면 듣는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구체적이고 중요한 문제에 집중되어 쉽게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고 당신의 영향력이 발휘된다는 것이다. 간결한 말하기의 또 다른 장점은 살아 숨쉬는 생동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이다. 현대의 생활 리듬은 끊임없이 빨라지고 사람들의 시간 개념도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다. 친구들 사이의 수다가 아닌 이상 사람들은 간결한 말하기를 구사하는 사람과 관계 맺기를 원한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비교적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건의 연구에서도 이런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더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간결하게 말하는 법 첫 번째,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라. 초기 계획을 세운 후에 불필요하고 주제에 무익한 내용은 없앤 뒤 남겨둔 중요한 내용만을 말로 꺼내는 것이다. 두 번째, 같은 말을 중복하지 마라. 그래 라고 말하며 동의나 공감을 표현하는데 사실 몇 번씩 그래라고 말하는 것도 당신의 영향력을 감소시킨다. 세 번째, 동일한 단어를 너무 자주 쓰지 마라. 네 번째, 말버릇을 줄여라. 말의 주제와 상관없는 말버릇은 말하기 효과에 나쁜 영향을 준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웃음거리가 되기 쉽기 때문에 이를 고치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저속한 단어를 사용하지 마라. 6번째, 전문적인 용어를 남용하지 마라. 책 읽어주는 여자 윤희의 낭독은 끝났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